BOK라는 팀명도 윤호가 지었어. 내가 광주 댄스계를 다 잡은 거야. 민우 형이 저를 약간 좀 특별하게 봐줬어요. 오늘 더보이즈 뮤비 촬영장을 지금 가고 있는데, 제 팀 동생이, 시묘라는 제 팀 동생이 간단하게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한다고 해서 지금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Q&A 타임을 한번 가져볼 건데, 자, 질문 주세요. 어떻게 춤을 처음 시작하게 되셨는지. 나는 어렸을 때 그 서태지와 아이들 보면서 그게 이제 TV로 나오는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 안무를 이제 따라서 했었는데, 이제 그걸 보는 이제 어르신들이 너무 귀여워해가지고 내가 이걸 하니까 내 주변 사람들도 되게 재밌어하고 나도 되게 즐겁구나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아. 그래서 계속 그냥 뭐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가수들 이런 거를 진짜 많이 따라했어. 나올 때마다 따라하고 모르는 안무가 없을 정도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늘 그랬어. 서태지와 아이들, 뭐 투투 너무 옛날이다. 너도 모르지? 네. 내가 이걸 2학년 때 했다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심지어 여자 멤버였어 내가. 그때부터요? 그때부터 시작된 건가? 이 걸리씨가? 남자가 하는 그런 파워풀한 것도 좋아했긴 했는데, 여자가 이렇게 춤추는 것도 되게, 내가 봤을 때 되게 매력적이어 보여가지고 그걸 따라하는 걸 좀 좋아했던 것 같아.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이제 단체로 이렇게 춤추는 걸 이제 시작하고, 항상 늘 리더였어. 뭔가 내가 안무도 많이 알고 있고, 그때 또 비보잉도 그때 시작을 했었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처음으로 광주 필드로 나오게 돼요. 광주 시내라고 하죠. 광주 시내에 이프유라는 쇼핑몰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작은 무대가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BOK라는 팀을 만들게 됩니다. BOK 멤버들이 누구냐면, 이제 제가 중학교 때 같이 했던 학교 후배들, 그 중에 동방신기의 윤호가 멤버 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윤호가 굉장히 핵심 멤버였고, 그 BOK라는 팀명도 윤호가 지었어. 무슨 뜻인지 알아? 보이스 오브 코리. 코리아? 한국의 소년들. 근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센스 있어. 나쁘지 않아. 소녀시대, 방탄소년단, 뭐 소년, 뭐 소녀 막 이러잖아. 요즘 되게 많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BOK로 이제 시작을 하게 돼서 광주 시내에서 춤 공연을 항상 했었는데, 그때 보러 와주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했던 춤이 신화 형들 춤, 보아, 블랙비트.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 진짜 영광인 거죠. 성덕. 내가 보아의 댄서고 신화의 안무가라니. 와. 블랙비트 재원이 형, 지금 블랙비트 아니지만 이제 좀 알고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와, 진짜 엄청난 성덕인 거지. 그때는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 19살 때. 아무튼 그렇게 하게 돼서 20살 때 BOK가 이제 윤호가 떠나게 되고 무한이라는 팀에 제가 들어가게 돼요. 무한이라는 팀에 들어가서 그때 이제 형들하고 또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서, 또 무한이 천지라는 팀으로 바뀌게 돼요. 천지라는 팀을 하는 와중에 약간 좀 자만일 수도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니야,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때 생각하기엔 제가 약간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내가 광주 댄스계를 다 잡은 거야. 다 먹은 거야. 내 팀이 1등이 된 거야. 그래서 더 이상 광주에 배울 사람이 없다 이러면서 제가 서울로 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저의 첫 번째 암흑기가 시작이 돼요. 20살 때 이제 올라왔죠. 서울을 올라왔는데, 그것도 역시 가족한테 말을 안 하고 올라왔어요. 계속 이제 반대가 심하셨기 때문에 처음엔 내가 서울 간지도 몰랐을 거야, 엄마 아빠가. 제가 그때 당시에 나나스쿨이라는 안무팀에 들어가게 돼요. 엄청나게 유명한 안무팀이거든요, 나나스쿨이. 2달 만에 그만두게 돼요. 2주 만이다. 2주 만에.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팀 연습이 힘든 게 아니라 타지에 혼자 올라왔고, 돈도 없고, 거주지도 불명확하고, 그러니까 연습실에서 나오면 유기견인 거야, 약간.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지친 거예요. 아무리 춤이 좋아도 그런 현실적인 거에 진짜 많이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나스쿨에서 그만두게 돼요. 그만두다가 아 이제 어떡하지 해서 광주를 잠시 내려갔는데 그렇게 아무튼 다시 마음을 먹고 서울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스탠바이라는 팀에 들어가게 돼요. 스탠바이라는 안무팀도 진짜 그 당시에 신화, 밀크 지금 배우 누구지? 그 사람 있는 팀인데 아무튼 정말 스탠바이도 정말 대단한 팀이었는데 제가 이제 나나스쿨에서 한번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윤호가 저한테 형 스탠바이라는 정말 좋은 팀이 있는데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가 볼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소개로 들어가게 돼요. 스탠바이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지금 세븐틴의 안무가 겸 콘서트 디렉터로 있는 혜림이가 거기에 스탠바이에 실세로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혜림이를 진짜 무서워했어요. 혜림이가 그때 당시에 엄청 무서웠어요. 진짜로 거의 날 운동선수처럼 굴렸어. 저도 웬만큼 끈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와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혜림이한테 야 너 옛날에 내가 너 밑에서 이렇게 춤 배웠었다고 말하면 걔는 기억하는 것 같은데 일부러 기억 못하는 척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 혜림이는. 그래서 지금도 내 스승님은 윤혜림이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때 이제 서울은 올라왔고 내가 원하는 이제 프로 안무팀의 세계는 나한테 안 맞고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어디 돈 벌면서 춤출 수 있는 데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던 중에 이제 인터넷에서 제가 이제 그런 글을 봤어요. 춤추면서 돈 벌 수 있는 일. 그 찾아갔는데 거기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이었냐면 나이트 클럽에서 춤을 추는 DJ의 연습실이었어요. DJ 라이브 DJ라고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그때 같이 있던 형들이 이런 방송계에서 정말 먹어주는 형들이었어요. 그 형들도 춤을 정말 잘 추는데 이제 돈벌을 위해서 이제 나이트클럽에서 이제 일을 하는 분들이셨는데 그분들이 갖고 있던 춤들이 너무 멋있고 너무 괜찮았어가지고 이것도 또 배울 겸 해서 저는 이거다 싶어가지고 그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무려 9년을 하게 됩니다. 9년 29살 때까지. 29살 때 제가 이제 한번 크게 다치고 나서 내가 원하는 무대에서 춤을 평생 못 출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느껴지면서 제가 나이트클럽을 한 방에 그만두게 돼요. 29살 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런 방송계 댄서. 그러니까 내가 나이트클럽에서 9년 동안 일을 하지만 항상 일이 끝나고 연습실에 남아서 연습은 항상 했었고 유행하는 춤이 뭔지 그리고 해외에서 해외 댄서들이 어떤 춤을 추는지 어렸을 때부터 항상 기록하면서 했었어. 어떤 안무가들 이름 적어놓고 어떤 장르를 항상 적어놓고 내가 좋아하는 영상들은 항상 다 모아놨었고 방송계 댄서들에 대한 어떤 동경 같은 게 있었어요. 정말 자기 춤을 재밌게 추는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이 항상 있었어가지고 항상 늘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 부지런하게 진짜 게을렀던 시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 20대는 늘 항상 춤을 춰가지고 군대 휴가 때도 나와서 춤추고 심지어 군대에서도 나는 춤을 췄으니까 춤 연습을 늘 했었으니까 개인정비 시간 때 29살 때 이제 여기저기 팀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도와주다가 신화 안무가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제가 거기를 이제 도와주는 댄서로 이제 들어가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민우 형이 저를 약간 좀 특별하게 봐줬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너무 감사하죠. 그게 거의 저의 시작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혼자 스스로 열심히 연습을 하고 내가 많은 걸 갖고 있어도 이거를 봐주는 사람이 없고
이제 꿈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대로 이제 묻혔을 텐데, 여기서 이제 민우 형이 저를 특별하게 봐줍니다. 아니 얘는 처음 보는 애인데 약간 좀 다른 걸 갖고 있네, 이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한테 약간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셨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뼈 빠지게 고민하고 땀을 많이 흘려가면서 몸을 많이 움직여가면서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해냅니다. 다 해내고 나중에 결국 이제 신화 안무를 짤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제가 갖게 됐었어요. 올라잇이라는 노래였는데, 그 노래를 제가 받자마자 뭔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신화 형들한테 특별한 거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신화 형들이 이렇게 활동해온 거를 다 봐왔었고, 지금쯤 이게 나오면 신화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멋있게 각인이 되겠다, 이런 걸 이제 계산을 해봤던 거지, 나 혼자 스스로. 근데 그게 바로 와일드 아이즈 버전 2를 만드는 거였어. 그게 바로 신화의 올라잇이라는 안무예요. 와일드 아이즈는 정말 그때 당시에 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 안무는 다 해봤을 거야. 그래서 와일드 아이즈 2를 만들고 싶었어. 버전 2, 속편 같은. 그래서 올라잇이라는 노래를 의자춤으로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반응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이틀곡을 할 수 있는 영광도 갖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신화의 표적이에요. 제가 처음에 짤 때 뭔가 스토리가 있는, 각자의 어떤 배역이 있는 안무라고 해야 되나? 이야기가 있는 안무?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입히는 걸 이제 시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표적이라는 안무 보시면은 각각의 이제 캐릭터를 제가 이제 살리려고 항상 노력을 했었는데, 캐릭터를 구현해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이제 안무가 좀 잘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신화의 표적이 반응이 좋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약간 러브콜을 좀 많이 받게 됐어요. 신화 형들 덕분에.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세븐틴. 그러니까 저의 출발을 정말 많이 도와준 형들이에요. 신화 형들이. 정말 아직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직도 이제 형들이 콜하면 저는 뭐 즉각 반응해가지고 바로 튀어가는, 네, 그런 상태고요. 또 하나의 큰 기회를 줬던 친구들이 이제 세븐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데뷔 때부터 이제 같이 했는데, 세븐틴이 잘 되다 보니까 원어원이랄지 갓세븐이랄지 뭐 트와이스 뭐 등등 다른 설명 못한 팀들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런 콜을 진짜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세븐틴 친구들한테 진짜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정말 이 친구들이 춤을 너무, 그러니까 안무를 떠나서 춤을 너무 잘 춰주니까, 그러니까 안무가 약간 좀 빛났던 것 같아요. 특별하게. 그렇게 해서 안무가 됐고,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보통의 루트를 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안무팀에 들어가서 막내 때부터 이제 댄서 생활을 시작을 하고, 이제 댄서 생활을 이제 오래 하다 보면 레슨을 시작하게 되고, 레슨을 시작하고 나면 안무를 조금씩 만들게 되고, 그렇게 차차 안무가가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좋은 기회를 만나서 그동안 제가 모았던 데이터나 연습량들이 한 방에 보여줄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그 기회를 신화 형들이 만들어 주신 거고, 세븐틴 친구들이 증명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좀 운이 좋은 케이스이기도 하고, 그리고 네, 늦게 넘어왔는데 잘 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그런 나이트클럽에서 일했던 게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음악에서 이 춤을 추면 사람들이 나를 따라하면서 되게 좋아하겠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무대에 올랐던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좀 지금의 저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음악에 어떤 춤을 춰야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티스트를 통해서 뭘 보고 싶을까? 거기에 좀 집중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뭐 안무를 짜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빠지게 됐는데,